안녕하세요. 투자가를 위한 경제 콘텐츠 플랫폼 경제 전문 방송 AK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윤은혜입니다. 요즘 바쁜 현대사회 속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가 건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매주 토요일 아시아경제 이동혁 바이오 중기 벤처부장과 함께 건강을 주제로 청취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시기별 건강 이슈 등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로 다양하게 찾아뵐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동혁 부장님,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첫 방송에 임하시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혁입니다. 저는 현재 아시아경제에서 의료건강, 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맡고 있고요. 예전에 종합지, 스포츠지 등에서 의학정보, 제약정보 등을 오래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제품, 골프클럽 등을 제조 유통하는 온라인 쇼핑몰 대표도 같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과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쇼핑몰 대표 경험까지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방송의 주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방송의 주제는 걷기가 질병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그럼요. 네. 이게 제가 조금 인터넷 같은 데서 우연히 본 건데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건강과 그런 건강 수술 후에 걷기가 되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걷기와 그런 질병 치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만성질환 예방하는 쪽에 건강 관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체중이 걸으면서 체중이 감량되고 또 당뇨나 여러 가지 혈액 수치들도 좋아진다.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내과와 관련된 거거든요. 내분비, 순환기, 소화기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러 전문의들이나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외과 계열, 수술한 다음 이런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하는데도 걷기가 제일 좋다,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들을 전부 하세요. 네.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오늘 조금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과 수술 후에 수술하신 집도의가 배가 아픈데도 아직 수술한 다음 날부터 억지로 병동 복도에 나가서 꼭 걸으셔야 돼요 라고 내보내는 것, 그런 걸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딱 드는데 네. 그 수술을 하고 엄청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거를 왜 걷기를 시키는 건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이 수술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큰 수술을 해서 보호자거나 문병을 가시면은 억지로라도 그 종합병원 병동 복도를 배를 부여잡고 보조기를 잡고 걸어다니는 분을 많이 흔히 볼 수 있고 맞아요.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암 수술 같은 개복 수술 또 척추 수술, 인공관절 수술, 이런 우리 몸에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걸으면 힘들고 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바로 걸어야지 이 수술 회복이 빠르고 전신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걷기가 이 수술 후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저희 의사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전문의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쉽게 설명을 전달해드리면 먼저 걸어야 상처 회복에 필수적인 우리가 수술에서 큰 봉합한 수술 부위와 그 잘라낸 부위가 회복에 필수적인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고요. 통증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 수술 후에 질병 후에 전신 건강을 유지하고 투병하기 위한 근력이 강화되는 이런 데 걷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전문의 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수술할 때 이 수술 과정에서 제자리를 벗어난 장기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또 척추나 인공관절 또 이런 데 심는 그 인공 금속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치료기를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우리 치과 임플란트처럼 그런 임플란트들도 이 주변의 근골격하고 정확하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신차 길들이기에 비유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처음 차를 사도 부품은 다 들어있지만 이 부드럽게 꾸준히 운전을 해서 차량의 부품들이 딱 제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과 수술을 했을 때 그런 이 인공관절이나 우리 몸에 삽입한 의료기기들이 주위 조직과 뼈에 딱 맞춰지게 그렇게 길들이기를 해준다고 이해하시는 게 이 가장 쉽지 않을까 싶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수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들 임플란트들이 이 근골격이 유착이 돼 버리면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차에 관해서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것인가에 네. 대한 혹시 설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국내 연구 결과를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네. 2021년 3년 전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에서 네. 이 산부인과 질환으로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이 수술 직후부터 걷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를 연구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네. 이 그 53분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시작하는 목표를 정해서 첫날은 몇 걸음을 걸어라.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입원하는 동안에 이 목표 걸음수를 주고 꾸준히 걷게 만들었고 다른 환자 비교군은 그런 목표 걸음수를 주지 않고 뭐 적당히 걸으세요. 또는 뭐 굳이 안 걸어도 되게 사실상 방치한 거죠. 네.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꾸준히 목표를 가지고 걸은 환자들의 회복률은 71%였고 네. 이 방치란 말이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뒀던 대조군은 41%가 회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이런 개복 수술을 한 큰 수술을 한 분들도 환자 스스로가 목표 걸음수를 정하고 꾸준히 걸어 나가는 게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학술 논문이 국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숫자로 딱 보니까 약 3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걸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더 좋다 하는 그런 혹시 방법도 있을까요? 역시 이 외과 수술을 담당한 이 전문의 선생님들 말씀을 이제 두루 취재해서 종합을 해보면 물론 제일 기본은 이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기본이죠. 환자마다 맞죠. 다 상태가 다르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병 후에 회복할 때 수술 직후에는 평지를 천천히 산책하듯이 무리하지 않게 걷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이 아픈 게 좀 사라진다고 해서 무리하면 안 되고 이 부담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퇴원해서 집에 간 다음에도 산이나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경사지를 걷는 거는 충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괜찮을 때 이 등산 갈 때도 내려오는 게 더 힘들듯이 맞아요. 내려올 때 무릎, 허리, 전신의 부담이 과도해지고 균형을 잃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거나 병 후에 건강이 약해진 분들은 완만한 경사라도 내려오다가 균형을 쉽게 잃어서 부상을 크게 당할 위험이 크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 몸이 안 좋은데 가까운 뒷동산이라도 그런데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 못 내려오니까 119를 불러야 된다든지 큰 낭패를 보죠. 그래서 이 질병과 관련해서 건강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걸을 때는 평지를 걸어라. 네. 게 일반적인 조언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걷는 게 좋지만 무리하지 않고 그 평지를 먼저 걷는 거 네. 그거를 꼭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네. 질병 회복에 좋은 걸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꼭 이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맨발 걷기를 삼가라고 의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이거는 질병 회복 걷기뿐 아니라 건강한 분들 걷는 이 걷기 운동 할 때도 맨발 걷기는 대체로 전문의나 전문가들은 추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죠? 요즘 맨발 걷기가 사실 유행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맨발 걷기를 되면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주창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맨발로 걷는 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증명된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없고 그리고 발에 상처가 나면 감염 위험이 커서 회복이 잘 안 그렇죠. 되죠. 특히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그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감염이 쉽게 번지고 우리가 일반 도로나 등산로 등은 땅이 거칠고 돌, 유리 조각, 나무 조각, 금속 조각 등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밟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그 병후의 분들 그리고 건강한 분들도 이 맨발 걷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네. 특히 그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분들이 혈당 높은 분들입니다. 왜죠? 그 당뇨병에 걸리면 모세혈관이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괴사가 돼서 발이 좀 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썩어요. 네. 그 당뇨병을 지금 가진 분들은 다 아시는 이 주의 사항 중에 하나인데 당뇨병성 족부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혈당이 좀 높은 분들은 이 맨발 걷기는 절대 금물이라고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네. 보건복지부도 요즘 국민보건복지 차원에서 특히 노인보건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마침 저희가 아시아경제가 그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하십니다. 단 요즘 지자체 등에서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이니까 맨발 걷기 목적으로 황토길을 조성한다거나 그렇게 관리하거나 하는 이 안전한 맨발 걷기 도로를 코스를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괜찮겠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실 분들은 그런 데만 가서 하셔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공원 같은데 집 주변 공원에서 그런 맨발 걷기 황토길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걸으면 좋겠죠. 그런 데서만 걸어라 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들으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수술 후에 걷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이 수술을 받으면 이 걷기는 유독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질환이 있을까요? 척추 관절 질환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근데 수술 받은 직후 네. 또는 퇴원하시고 나서 이후 건강 관리 평소에도 걷기가 필수 중에 필수라고 이 척추 관절 전문의들 10분이면 10분이 다 얘기합니다. 네. 걷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분들은 이제 허리가 약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이 코어 근육인 척추 기립근을 꼭 강화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척추 근육이 강해져야지 약해지거나 수술받은 디스크나 협착증 부위를 근육이 꽉 잡아줘서 네. 이 재발을 막아주고 이 또 그 통증을 없애주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다른 재활 운동과 일반적인 걷기를 꼭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필수 질환이 척추 질환이고요. 그 무릎 인공관절 퇴행성 관절염 같은 이제 나이 들면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도 아까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 분들은 이 꼭 걷고 그 다음에 관절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뜨거운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척추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치의 지도를 받으셔서 네. 이 걷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뭔가 역으로 생각하면 네. 그 걸음을 많이 걷는 사람들 중에 네. 허리나 뭐 관절 이런 데가
반대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저는 몇몇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질병 회복 후에 안전하고 네. 더욱 더 잘 걷는 방법은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걷는 방법, 어떻게 걸어라 이런 내용들은 많이 네. 있고 음. 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는 정보니까 장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조금 전에 이 경사지를 걷지 말라고 전문의들이 네. 조언하시는 거와 그 연결돼서 평평한 곳, 공기가 좋은 곳, 번잡하지 않는 곳은 여유 있게 꾸준히 걷는 게 베스트라고 전문가들은 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한강 시민공원,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곳에 뭐 강이나 하천변에 걷기 코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이런 조건에 맞는 가장 좋은 걷기 코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추천들을 또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나는 그런 곳이 없다. 내 주변에 걷기 환경을 갖춘 곳이 마땅히 없다 했을 때 혹시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골프장 걷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질환 이후의 건강 회복뿐이 아니라 건강한 분들한테도 골프장에 나가서 걷는 게 아주 좋은 걷기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딱딱한 포장도로나 네. 맨흙을 걷지 않고 잔디를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골프장은 잔디를 밟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도시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할 수 없는 잔디밭 걷기를 꾸준히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이 사실상 유일한 장소가 골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걸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저도 평소에 골프장을 걷자는 이 말씀을 다른 골프 치시는 분들께 많이 드리는데 네. 대체로 골프장에 가면 카트를 타는데 비싼 카트비를 내고 네. 그 카트비 돈 내고 타는데 왜 걷냐. 네. 그 돈이 아까워요.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 네, 하시는 네. 분이 많거든요. 카트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카트비는 캐디백을 운반해주는 비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도록 필드에서는 네. 뭐 걷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이 캐디가 카트를 운전해주기 때문에 골퍼는 혼자서 필드를 페어웨이를 걷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네. 외국에서는 전동 카트를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 걷고 싶어도 못 걷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은 조금 들겠지만 한국 골프장은 내가 걸을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네. 사실 뭔가 상상이 잘 되지는 않는데 네. 왜 그러면 골프장 잔디가 네. 어떻게 그럼 더 골프장 잔디에서 어떻게 걸어야 더 좋은지 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골프장은 잔디를 굉장히 균일하게 잘 다듬어 놓고 네. 그리고 이 안전하게 뭐 이물질 없고 평평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상 위험 없이 걸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환경이고 보통 골프장의 18홀이면은 대략 총 전장이 6,5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걸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으면 한 10,000보에서 10,000보 이상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걷지 않더라도 되고 이 홀에서 홀을 이동할 때는 카트를 타고 또 무리할 때는 타고 페어웨이를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국 골프장은 상당수가 산악형이기 때문에 가벼운 둘레길이나 가벼운 등산을 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서 평지보다 걷기 운동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골프를 치진 않지만 네.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럼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혹시 네.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시는 그런 공간이 있을지 네. 걷기에 좋은 코스는 없을까요? 걷기에 좋은 코스를 골프장만 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이제 당연히 없는 그죠, 건데 네. 저도 좀 눈치가 보이죠. 네. 그런데
물론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전 국민들이 걷기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걷기 코스, 둘레길 코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집 근처에서 걸으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곳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아시아경제입니다. 어디서 보죠? 아시아경제가 저희 아시아경제가 작년부터 이 걷기 국민운동인 하루만보 하루 천자라는 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매일 주중에 매일 국민운동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는데 네. 이 아시아경제에 들어오셔서 이 하루만보 하루천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걷기 좋은 코스를 한 군데씩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들으면서 그런 걷기 코스를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시아경제에서 제공하는 이 AK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네. 집 근처에 있는 좋은 걷기 코스 그리고 네. 또 여행 갔을 때 해당 지역의 걷기 코스를 찾아가 보면은 재밌을 것 같고 네. 아시아경제 홈페이지를 찾아오셔서 검색창에 하루만보를 검색하시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소개된 전국의 걷기 코스 한 200여 곳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하루만보 검색해서 도장 깨게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까 골프장에서 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문득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아, 그래요? 네, 뭐냐면 아시아경제가 주최하는 골프장 걷기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네. 헬스케어 플랫폼인 워크온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챌린지 달성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서원힐스 무료 이용권부터 보스턴백, 골프공, 골프모자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고 하니 네. 그리고 2024년 7월 14일까지 골프장에 단 하루만 가서 참여를 해도 네. 경품 추천권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네, 되게 좋은 기회네요. 네, 부장님도 참여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혁 부장님과 함께 한 걷기와 건강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부장님 첫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아시아경제 AK 라디오 청취자분들하고 건강을 주제로 만나게 돼서 네. 반가웠고요. 네. 앞으로 매주 토요일이죠? 네. 방송이 매주 토요일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걷기와 건강,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의 정보를 통해서 건강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